전에 항상 하는 것처럼 했던 내용 조금 정리하고 갈 건데 아마 했던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복습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플로트, 플렉스 아이템 이렇게까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포지션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포지션부터. 유닛부터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자, 포지션을 이제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네모를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브라우저. 자,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배워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걸 배워봤죠? 릴레이티브, 그쵸? 또 absolute. 그쵸? 스태틱? 그쵸? 스타일. 이건 메뉴에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그쵸? 그거 말고 그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 그죠? fixed. 그 다음에 스티키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 스태틱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 스태틱은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일반적 흐름. 우리가 이제 배웠던 블럭이냐 또는 인라인이냐. 자, 이것에 의해서 요소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스태틱이에요. 이거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 블럭이면 내가 이제 p 태그를 선언했어요. p 태그 간에 이렇게 쌓이듯이 들어오고, 그렇죠? 요게 블럭의 스태틱. 요게 블럭의 스태틱. 그다음에 이제 인라인의 스태틱은 이 블럭 안에 요소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요게 뭐예요? 인라인의 스태틱이래요. 인라인의 스태틱.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렐러티브를 배웠어요. 렐러티브는 어떤 거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다가 자, 이 친구 너는 렐러티브야. 자, 렐러티브야 그러면 이 친구는 탑, 그죠? 바텀, 레프트, 라이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동을. 보통 근데 우리가 바텀 라이트는 잘 안 쓰고 자, 여기 탑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Y축, 레프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X축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탑을 CPX 이동해라. 자, 이 PX는 뭐라고 했죠? 단위로? 이 브라우저를 해상도로 기준으로 해상도로 이 하나를 픽셀, 한 칸의 픽셀로 본다고 했어요. 픽셀. 자, 이 친구가 가로가 1000, 세로가 1000인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개 정도만, 그쵸? 여기 이 정도의 크기를 이동하겠다는 게 10픽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탑을 기준으로 10픽셀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자, 이동한 건 이렇게 파랗게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한다. 자, 어떤 걸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relative라고 불러요. 기존의 위치를 기준으로. 뭔가 상대적인 이런 거죠. 스태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스태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 자, 그것이 relative가 됩니다. 자, 블럭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럭한테 블럭한테 바텀 기준으로 알겠죠? CPX 올리고, 바텀으로 CPX, 라이트 기준으로 CPX 이동하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 바텀의 기준으로 CPX 올라가고, 그죠? 라이트 기준으로 CPX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파란색으로 하기로 해놓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중요한 거. 자, 이 친구가 주변 요소들을 밀어내거나 이 주변 요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 마진이 10 정도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마진이 이렇게 있어. 자, 위에 있는 부모도 마진이 10 정도 있어요. 자, 마진이 이렇게 10 정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 부모가 위로 이동해야 될 것 같죠? 부모가 위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이동은 안 하고, 어떻게? 오직 나만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마치 별도의 별 3개의 존재인 것처럼 나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요게 렐러티브의 특징이죠. 렐러티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본 게 앱솔루트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앱솔루트.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블럭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블럭 요소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인라인 요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똑같이 2개를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서.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너는 앱솔루트야? 자, 너는 앱솔루트야? 그럼 이 친구는 이 부모 요소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친구는 독립적인 존재가 돼요. 자,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도큐먼트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새로운 도큐먼트.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이 블럭들은 다 하나의 HTML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서로가 이 블럭은 형제가 있고 이 인라인은 형제가 있고 이 인라인 또 형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일반적인 스태틱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친구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돔트리라 불렀어요. 돔트리.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이때 이 친구를 기준으로 P 태그는 부모, P 태그를 기준으로 이 친구는 아마 바디겠죠? 바디는 부모.
이 친구를 기준으로 body는 조상.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형제. 그죠? 형제. 이런 관계를 기준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던 도중에 내가 이 친구한테 absolute야 라고 하면 absolute. 자, 이 친구는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요.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가 돼요. 독립적인 존재. 이 친구가 예를 들어 B 태그라고 해볼게요. B 태그. 여기 B 태그가 있었어.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여기. 자, 이게 B 태그였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그려지지 않고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고 자,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톡 떨어져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동하고. 자, 이때 독립적으로 이 툭 떨어지는 본인의 프레임이 존재해요. 이 프레임. 자, 이 프레임이 부모 요소들 중에 렐러티브거나 또는 렐러티브가 부모 중에 없으면 이 브라우저 전체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의 이 영역이 어디까지다? 요 브라우저 전체가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왜 받냐가 아니라, 자, 왜 받냐가 아니라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요. 아시겠죠? 약속을. 자, 렐러티브가 부모이면, 자, 이 영향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자, 어떻게 다른가? 자,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자, 조금 제가 줄일게요. 이게 지금 그림이 크니까 손 그림이 너무 힘들어서. 자, 요런 블럭, 인라인 블럭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 인라인 블럭. 자, 이 안에 제가 조그만한 스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스팬들. 요걸 이제 div라 하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p 태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div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다 쓸까요? 자, div가 있고, 여기 안에 p 태그, p 태그, p 태그, p 태그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이 친구한테 렐러티브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 p 태그한테 absolute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부모 중에 렐러티브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친구의 영역은 딱 요만큼이 돼요. 딱 요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p 태그한테 너 width가 50% 정도 해. 이렇게 하면 이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50%만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자, 내가 탑과 레프트를 00으로 해. 그러면 이 부모 요소의 00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요. 자, 이 친구의 영역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렐러티브면 이 absolute는 렐러티브를 기준으로 본인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본인의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부모 중에 렐러티브가 없으면 이 전체 브라우저가 자신의 영역이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가 absolute를 지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부모를 렐러티브로 잘 지정하는 거예요. 잘 지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로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내비게이션 만들었는데 UL 안에 LI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내비게이션은 인라인 블럭으로 또는 플렉스로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 안에 서브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브 메뉴.
자, 근데 이제 이 서브 메뉴가, 이 서브 메뉴들이 여러 개 있겠죠. 자, 이 li를 기준으로 내가 제어될 거면 이 li를 렐러티브로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의 100%는 부모의 100%랑 같고, 그죠? 100%는 100%와 같고, 이 친구의 0은 여기가 00이 되는 거죠. 여기가 00이 돼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00으로 갖겠죠. 자, 그래서 이 li 태그 안에 싹 갇혀 있는 존재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자,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있는 서브 메뉴가 가로로 꽉 차 있으면 좋겠어요. 가로로 꽉 차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자, 이 친구도 자, 여기 왼쪽에 꽉 왔으면 좋겠고, 자, 이 친구도 왼쪽에 꽉 와서 자, 여기에 꽉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친구가 나오고, 마우스 여기 올렸을 때 이 친구가 나오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손으로 그려볼까요? 자, 내가 이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서브 메뉴가 안녕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관련된 서브 메뉴가 나오고, 자, 여기를 누르면 여기와 관련된 서브 메뉴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있는 각자의 서브 메뉴들이 각자 이렇게 존재하고, 이 친구들이 앱솔루트죠. 앱솔루트에서 이 친구가 보였다가 이 친구가 보이고 이 친구는 사라지고, 그죠? 이 친구가 보였다가 이 친구는 사라지고 이 친구가 보이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실수로 부모를 자, 아까 전처럼 여기다가 렐러티브를 줬어요. 자, 이 첫 번째 기준으로 0은 어디예요? 여기가 맞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준으로 자, 0은 어디예요? 00은 여기예요. 그럼 블럭이 이렇게 이동해 버려요. 자, 심지어 내가 너비를 100% 주고 싶어서 너비를 100% 했어요. 너비가 100%면 어느 정도 크기겠어요? 이 렐러티브한테 갇혀 있겠죠? 100% 크기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로로 꽉 차는 이런 서브 메뉴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런 서브 메뉴가 만들어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브 메뉴가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왼쪽처럼. 자, 그러면 자, 이때 렐러티브를 누구한테 주면 여기 00 위치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이 자, 이렇게 00 위치가 여기 왼쪽에 여기에 기준으로 쭉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렐러티브 해야 될까요? li여야 될까요? 아니면 li를 포함하는 ul 태그여야 될까요? ul 태그가 렐러티브면 여기가 00이 되겠죠. ul 태그가 렐러티브면 100%는 이 ul 태그랑 똑같은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솔루트를 지정할 때 이 렐러티브의 위치를 잘 하셔야 돼요. 렐러티브.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요것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을 하고 있냐? 제가 이제 요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드렸어요. 요거. 자, 요거는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 있는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자, 보면 이렇게. 그렇죠? 지금 서브 메뉴가 가로가 꽉 차게 되어 있죠? 가로가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자, 아까 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여기가 렐러티브고, 서브 메뉴가 앱솔루트면 크기가, 너비가 100%면 이렇게 되겠죠? 폰에 내가 렐러티브를 주고, 폰에 서브 메뉴라면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내가 이 앱솔루트의 크기를, 가로 크기를 이만큼 하고 싶어. 그걸 100%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분모로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렐러티브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서브 메뉴는 이걸 기준으로 100%가 이렇게 되겠죠.
이 폰트 서브 메뉴가 100%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제를 드렸더니 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지션의 앱솔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픽스드가 있었죠. 픽스드. 자, 이게 너무 크게 그리면 손이 좀 아파서 줄여서 그렸어요. 자, 픽스드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와 도큐먼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브라우저와 도큐먼트. 자, 브라우저가 내가 이런 크기라고 해서 도큐먼트도 이 크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브라우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그쵸? 누가 얘기했어? 뷰포트라고 그러죠. 뷰포트. 자, 그래서 이 뷰포트 크기와 관련돼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죠? 100V 이걸 뭐라고 부르죠? W. 그쵸?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100VH 이렇게 부르죠. 이 뷰포트는 브라우저의 크기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이 브라우저 크기와 도큐먼트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브라우저가 있으면 도큐먼트 크기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을 수도 있어. 화면에 출력되는 도큐먼트가 더 작을 수도 있어. 자, 또는 내가 브라우저 크기가 있는데 도큐먼트가 더 클 수도 있어. 이렇게. 선생님 도큐먼트가 더 큰데 브라우저가 이 도큐먼트를 어떻게 읽어요? 자, 어떻게 읽죠? 그쵸. 스크롤로 자, 위아래 내려가면서 이게 뭐예요? 뷰포트가 이 도큐먼트를 읽죠. 그쵸? 이 친구를 위로 올리면 안녕이 보이고 밑으로 내리면 세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때 픽스드를 알게 돼요. 자, 픽스드는 도큐먼트를 앱솔루트처럼 만들어요. 픽스드는 도큐먼트를 앱솔루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앱솔루트처럼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고정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요소로 만드는데 도큐먼트에 고정해요? 뷰포트에 고정해요? 내가 뷰포트의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뷰포트의 특정 위치에다가. 그러면 이 친구는 뷰포트를 계속 따라다녀요. 자, 언제 이걸 많이 쓰죠, 여러분들? 고정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죠. 고정 내비. 내비가 계속 따라다니는 이 뷰포트에. 그때 우리가 픽스드를 많이 써요. 앱솔루트는 어디에 고정하는 거예요? 도큐먼트에 고정하죠. 자, 지금 우리가 앱솔루트 공부할 때 계속 어떻게 했어요? 특정, 도큐먼트의 특정 위치에 이렇게 고정을 하지 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특정 위치에 고정한 거는 아니죠. 자, 아니에요. 앱솔루트는 도큐먼트의 특정 위치에 고정하고 픽스드도 앱솔루트처럼 독립적이지는데 자, 어디에 고정한다? 뷰포트에 고정을 하는 것이 픽스드예요. 픽스드. 자, 그러면 이제 스티키가 나오죠? 픽스드는 굉장히 쉽죠. 앱솔루트 같은데 어떻게? 픽스드. 자, 스티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를 들어 문서에 자, 여기에 어떤 문서가 이렇게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뷰포트가 자, 이동하다가 자, 이 문서랑 이 뷰포트의 특정 지점을 만나면 이 친구가 픽스드처럼 따라붙는 이 친구가 스티키였죠. 끈적거림. 이 친구가 뷰포트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만나면 끈적하게 붙는 것이 스티키였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포지션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오늘 요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요거 드롭다운 내비게이션. 자,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추가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안 배운 것들이 추가가 돼 있어서 다 배우고 하는 게 나을지 먼저 하고 배울지 고민이에요.
요거 우리가 배우고 하죠, 뭐, 그쵸?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 자, 플러트랑 플렉스 두 개를 배웠고, 디스플레이 넌인 상황을 좀 배워봤어요. 자, 플렉스랑 플러트를 배웠는데, 플러트는 어떤 용도라 그랬죠? 자, 플렉스부터 해볼까요? 자, 플렉스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자, 이 요소를 가로 정렬하는 용도예요. 가로 정렬.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블럭 요소 안에 블럭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블럭 요소 안에. 자, 근데 나 이 친구들 가로로 정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방법이? 그쵸. 이 친구들을 인라인 블럭으로 줬어요. 자, 인라인 블럭으로 주고 왼쪽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텍스트, origin, left.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텍스트, origin, right. 이런 식으로 줬죠. 텍스트 취급을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자, 이 친구들이 뭔가 정렬도 좀 좋지 않고, 센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렬도 좋지 않고, 자, 이 사이에 내가 띄어쓰기가 있으면 공백도 껴있고, 자, 막 이렇게 공백이 껴있대요. 자, 이유가 뭐다? 내가 예를 들어, p 태그를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자, p 태그를 쓰고, 자, 오른쪽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p 태그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여기 띄어쓰기인 라인 계행이 문자열로 포함이 된대요. 라인 계행. 자, 그런데 라인 계행을 HTML에서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공백으로 해석해서 출력을 해버려요. 공백을 해서 출력.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요소들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 공백이. 자, 이런 공백들은 레이아웃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쵸? 이 여백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존재하니까 우리가 레이아웃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양하게 정렬을 하고 싶지만 자, 이렇게 인라인 형태로는 정렬이 조금 힘들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플러트로 정렬하는 방법, 플렉스로 정렬하는 방법. 플렉스로 했더니 엄청 좋아졌죠? 자, 이 친구 크기도 우리가 그로우로 크기 비율을 정할 수도 있었고. 자, 플렉스로 했더니 자, 여기 안에 요소를 가로 정렬할까? 한 줄 정렬이에요. 자, 중앙에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자, 내가 이 친구를 위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아래로도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 친구를 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 2, 3,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들한테 크기를 자, 예를 들어 너는 1, 너는 2, 너는 1 이런 식으로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여기 그로우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 지정이나 비율 지정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플렉스라 불러요. 플렉스는 뭐다? 가로 한 줄, 가로 또는 세로도 된다 그랬죠. 자, 세로도 된다 그랬어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줄의 레이아웃을 정렬하는 용도가 플렉스더라. 플렉스를 쓰게 되면 우리가 정렬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트라는 거 배웠어요. 플러트. 자, 플러트는 어떤 용도라 그랬죠? 자,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미지를 자, 이렇게 삽입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미지는 어떻게 삽입되냐? 우리는 이렇게 삽입되길 원하지만 자, 이미지는 이렇게 삽입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삽입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사처럼 삽입하고 싶은데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삽입이 된대요.
이유가 뭘까? 이미지는 뭐기 때문에? 인라인이에요.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예요. 자, 제가 인라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텍스트라고요. 자, 이 친구는 글자 한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한 줄로 있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내가 예를 들어 이만큼 커요. 근데 이 친구도 뭐예요? 글자라고요. 글자. 그래서 내가 이 라인에 이만큼 비우고, 지금 현재 보면 위에 이만큼 비우고 있죠? 예를 들어, 자, 여기 위에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백을 주고, 자, 이만큼 여백을 주고, 이렇게 글자가 존재해요. 왜냐? 얘가 글자 하나 취급을 한다고요. 글자 하나 취급.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쁘지 않게 배치가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자, 이 이미지를 먼저 왼쪽에다 가져다 붙이고 마치 앱솔루트처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에 없는 것처럼 있어요. 자, 존재하지만 없는 거야. 자, 이 친구는 없어. 누구처럼? 앱솔루트처럼. 하지만 누구는 취급하냐? 텍스트는 취급을 하는 거야, 이 친구를. 텍스트는 이렇게 취급을 해. 자, 하는데 텍스트들이 자석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당겨져요. 이런 속성을 부여하면 이 친구가 왼쪽에 있고 이미지 텍스트가 오른쪽에 있도록 구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해서 만든 것이 플로트. 이미지가 이 블럭 안에서 둥둥 떠 있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척 하고 여기에 글씨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선생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지난번 예시를 안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큰지영 씨가 쓰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블럭을 내가 플러트로 줬어요. 그리고 여기 부모 블럭이 있어요. 자, 부모 블럭은 이 블럭을 자,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 블럭을 인지를 못해.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부모 블럭은 이렇게 되고, 자, 부모 블럭은 자식 블럭을 인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자식 블럭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볼더를 주면, 부모 블럭에 볼더를 주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이미지들이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고요. 하지만 누구는 인지하냐? 텍스트는 인지해요. 텍스트는 인지해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붙어요. 블럭은 인지 못하고. 엄청 특이한 속성이죠. 그래서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사 같은 거에만 추가하셔야 돼요. 기사. 이 블럭을 마치 정렬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블럭의 정렬 같은 용도로. 왜? 부모 요소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또는 내가 여기에 인라인 블럭을 만들면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쭉 끌어당겨져서 자석처럼 여기다 붙어요. 붙어버린다고요. 왜? 얘가 자석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플러트는 여러 아티클 같은 곳에만 쓰세요. 우리가 정렬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쭉 정리를 해드렸고,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 그리드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리드. 자, 이것도 디스플레이의 일종이에요. 자, 디스플레이 일종. 자,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 중에 테이블이라는 걸 배웠어요. 테이블. 테이블은 이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표를 만드는 것. 자, 이때 이 한 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TR. 이 하나를 뭐라고 했죠? TD라 불렀어요. TR, TR, TD, TD. 자, TD는 셀이고요. 자, 이 친구는 뭐예요? 행 또는 개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의 정보라면 여기 경민 39세 뭐 나이 결혼 true 그다음 결혼했음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하나의 객체가 되죠. 하나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개체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튜플이라고도 불러요. 튜플. 자, 여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결혼했음의 정보, 그 다음에 나이의 정보, 이름의 정보, 그죠? 행렬이 되죠, 그죠? 행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이라 불렀는데, 이 테이블을 블럭처럼 만들 수 있는, 블럭 정렬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리드예요. 그리드. 자, 테이블은 이 안에 글자를 쓰려고 만든 거고요. 이 안에 글자. 무조건 텍스트만 쓰셔야 돼요. 이 안에 블럭을 쓰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닐 뿐더러 무조건 텍스트 인라인만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걸 블럭을 뭐처럼? 이 테이블처럼 행과 열이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드가 돼요. 요거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한 줄이 있는 거는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여러 줄이 있는 것을 그리드로 배워볼 거예요. 2차원으로 있는 존재죠. 그렇죠? X, Y축. 그래서 쉬었다가 제가 좀 오래 해버렸는데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3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